안녕하세요. 하랑은 독서법의 저자 나혜정입니다. 일주일에 가장 기분 좋은 날인 금요일이죠. 활기찬 시간들 보내시고요. 퇴근하면 또 좋은 시간들, 아주 행복한 시간들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은 항상 좀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한권 독서법 12법칙을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이제 하루한권 독서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다른 책을 계속 그 블로그 포스팅하고 또 영상 찍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한 게 대부분 아실 텐데, 미라클 모닝,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인데, 하다 보니까, 좀, 물론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째 제가 읽으면서 그 포스팅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더 많이 와닿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새벽 기상을 계속 이제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 새벽 기상이 뭐 6시부터 6시 일어나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6시 일어나고 뭐 한 30분, 1시간 그 새벽 시간을 독서를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좀 더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5시 이런 기상, 그 다음에 4시 기상, 이렇게 시간이 이제 당겨지면서 새벽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집중도 잘 되고 또 이제 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4시 기상을 목표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4시 기상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 케어나 뭐 어떤 지금 뭐 휴직 중이라서 직장인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장 안 다니고 지금 그래도 또 다른 일이 비슷한 양으로 주어지더라고요. 단지 그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바쁜 거는 매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이상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그 새벽 시간에 대한 그런 것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 그걸 계속 이제 포스팅하고 영상 찍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제 본업, 제 자식과 같은 책, 하루한권 독서법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겠죠. 내가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제 오늘은 하루한권 독서법을 해보자 그러고 포스팅도 하고 지금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랑군 독서법 12법칙의 소제목은 진짜 독서는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육아서를 통해서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죠. 물론 대학교 때는 소설을 좀 많이 읽긴 읽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책 읽는 걸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찾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육아서를 한 100권, 150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육아에 대한 좀 아웃라인이랄까요? 그림 같은 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삶을 실천한 것이 애들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제가 이제 여기 고향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애가 5살 때, 지금 10살인데요. 큰애가 5살 때, 작은 애가 뭐 4살 다 돼갈 때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육아는 뭔가 하면은 그 부모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 쉽게 말해서 부모들이 조합원이 돼서 이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도 고용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어린이집의 행사 있잖아요. 개원식이라든지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걸 다 부모가 관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 같은 것도, 대청소 같은 거.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좀 많은 편에 들어가죠. 그래도 이제 힘든 만큼 또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소위 모임이라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럼 그 역할 모임하고 또 이제 아이들 방 모임하고, 그리고 애가 둘일 때는 아이들 방 모임을 이제 2번 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 달에 3번 정도 모임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같이 어울리는 법도 알고 대화하는 법도 알고 여러 가지 많이 부모도 성숙을 한다 그럴까요? 예,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특별한 길을, 애들에 한해서 특별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애들을 이제 초등 대안학교로 보내고 있는데요. 예, 공동 육아 어린이집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공동 육아 어린이집 엄마들은 이제 혁신학교로 주로 보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고향에 있는 고향 자유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고민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깊은 고민, 단지 이제 그 고민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죠. 근데 이제 그 대안학교로 보내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 기본적인 생각은 좀 변화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책을 육아서를 많이 읽고 내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그 뭐랄까요, 철학이라 그럴까요,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초등 대안학교를 보내게 됐죠. 이 고향 자유학교는 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 학교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됐고, 체계적으로 다른 대안학교가 요즘 좀 하락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는 계속 이제 얼마 전에 또 더 큰 학교로 옮기고 여러 가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 삶이 변하고 또 저 삶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저 아이들이 삶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대안학교 간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한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큰애가 그때 5살, 6살이었나? 아니, 5살 반쯤 됐는데,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엄마 그 칭찬 스티커를 안 받아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가고 그 첫날, 둘째 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칭찬 스티커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칭찬을 해주니까 애들한테도, 부모들도 뭐 기분 좋게 해주고 선생님들도 기분 좋게 해주고 애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보는 시각하고 그걸 받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180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받지 않았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하나의 그 구속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가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는 뭐 구속을 한다든가 애들 강요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뭐 틀에 맞춰서 애가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하니까 애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안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예, 이제 또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전거라고 할 수 있으면 방학을 애들이 싫어합니다. 방학 때문에 방학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방학 때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학교 가면 재미있으니까 예,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저는
방학이 있는 게 좋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계약을 했는데 저는 해방이지만 저도 좋고 이제 애들도 이제 학교 가서 좋고 이제 그렇게 대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삶에 적용하는 그 사례로 이순신 장군하고 이디야 커피의 문창기 사장이 얘기를 실어놨는데, 예, 그분들도 철저하게 이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고 그 책을 삶에 활용을 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23전 23성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역사적 성전을 했고, 이디야 커피 문창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이제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이분이 이제 그 2달 동안 오로지 책만 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내부 고객의 만족 없이는 회사의 발전도 없다. 예,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책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두 분도 그렇고, 또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삶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양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서의 양을 어느 정도 채워야지 삶의 변화가 좀 쉬워지거든요. 우리는 간만에 책 한 권씩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적응하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해서는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제대로 안 되면 변화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우리 삶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양이 차야 됩니다. 양이 질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게 막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육아서를 한 100권에서 150권 사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양이 차니까 그게 이제 삶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소신 있게 뭐 공동 육아도 보내고 대안학교도 보내고 또 앞으로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책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관이 생기고 그 철학을 이제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려고 그러면은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험한 그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걸어오면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또 제가 이제 작가가 된 그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야 돼요. 관심 있는 주제 아니면 현실의 문제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읽는 거예요. 최소 5권 이상. 저는 100권에서 150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부담스러우면 최소 5권, 10권, 20권, 30권, 50권도 좋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책 양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러면 더 이제 그게 문제 해결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항상 길어가지고 짧게 한다고 노력을 해도 벌써 13분이 지났습니다. 그 하루 한 권 독서법의 15법칙에서 진짜 독서는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소주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려면은 그 주제, 자기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독서량이 어느 정도 차야 된다. 어느 정도 차야지 그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주말인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좋은 시간 되시고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